나는 하이킹을 정말 좋아한다.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가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과 바람을 피우는 걸 발견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그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며 하이킹을 하기로 했다. 그때 나는 31살이었다. 특히 유타는 내가 가장 기대했던 곳 중 하나였다.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험하고 싶어 할 만한 멋진 숲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유타에서 하이킹할 장소로 유인타 와사치케시 국립산림지를 선택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보다 한적한 곳을 선호하는 나에게 딱 맞는 곳이었다. 나는 지도에 없는 숲속의 한 장소를 정하고 최대한 좁은 산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도착한 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공기를 들이마셨다. 장비를 갖추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노서비스 지역이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였다. 나는 출발 지점을 머릿속에 새기고 하이킹을 시작했다. 나는 항상 탐험할 장소의 디지털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해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휴대폰 서비스가 없더라도 GPS 기능은 작동한다. 그래서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향한 곳은 산 정상의 전망대였으며 대략 3-4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다. 지형이 험해서 1시간에 약 1.5마일 정도밖에 이동할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벼운 비였지만 나는 비 속에서 하이킹하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발길을 돌려 다시 차로 향했다. 멀리서 차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실패한 등산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차에 도착한 순간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4개의 타이어가 전부 칼로 찢겨 있었다.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다.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차를 망가뜨린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숲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였지만 빗방울이 나뭇잎과 덤불을 두드리는 소리에 묻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상황을 정리해봤다. 휴대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갇혔다. 도움을 요청하려면 서비스가 터지는 곳을 찾아야 했는데 내가 서비스가 끊긴 곳이 대략 20마일 떨어진 도로였다. 그곳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끔찍했다. 나는 고지대를 찾아야 했다. 다행히도 내가 원래 가려던 전망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 차가운 비 속에서 20마일을 걸어 나가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다. 나는 다시 숲속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정상까지 가는 도중 뒤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략 4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멈췄다 다시 움직였다.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속도를 올렸다. 나는 하이킹 속도가 빠른 편이므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면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숲이 어둠에 잠겼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점점 더 불안해졌다. 속도를 내어 거리를 벌린 후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나무들 사이에 누군가 숨어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고 놀랍게도 거기서는 휴대폰 서비스가 터졌다. 나는 경치를 감상할 생각도 없이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 차가 있는 위치를 설명하고 누군가 나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서비스인 AAA가 있다는 것도 알렸다. 누군가가 내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 숲을 다시 내려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나를 따라오던 사람을 피해야 했다. 나는 같은 길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원래 이동했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듯 이동하기로 했다. 절벽을 따라 걷다가 새로운 방향으로 숲에 진입했다. 새로운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지도를 켜고 방향 감각을 믿어보기로 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뒤쪽에서도 앞쪽에서도 수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왼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 분 후 이번에는 바로 뒤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 나는 다시 속도를 올려 가벼운 조깅을 하며 이동했다. 그러다 숲속에서 완전히 숨겨진 듯한 캠프장을 발견했다. 모닥불 주위로 통나무 12개가 원형으로 놓여 있었다.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서둘러 캠프장을 피해 걸었고 간간히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오른쪽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재빨리 돌아보았고 어떤 사람의 발이 나무 뒤로 사라지는 걸 목격했다. 그 순간 나의 조깅은 전력 질주로 바뀌었다. 나는 조용히 움직일 생각조차 없었다. 오직 이 숲에서 벗어나야 했다. 뒤쪽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제 그들은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번 돌아봤을 때 적어도 6명의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죽음이 내 뒤에 매달린 기분이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멀리 내 차가 보였고 그 옆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다. 나는 경찰차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 거의 토할 듯이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를 쫓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이미 AAA를 불러놓았다고 했고 나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말해준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유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몰몬교 신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이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 집단과 숲속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했다. 내가 탐험했던 이 숲도 과거 그런 종교 집단과 관련된 역사가 깊은 곳이었다. 경찰은 내가 숲속에서 그러한 집단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고 나처럼 무작정 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이 내 영역을 침범한 것에 화가 났다면 왜 그냥 말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내 타이어를 찢고 나를 따라오고 끝내 쫓기까지 했을까? 그날의 경험은 지금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